시작되는 건데 라떼. 이 와중에 제 걱정이 있습니다, 영미 PD님. 우크라이나 소식 듣고 또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면 어쩌나 이런 거. 아니 나는 지금 그러실 것 같아. 근데 그 마음 궁금해요 정말. 벌써 이제 그 인근에 갔다 왔죠. 갔다 왔다고요? 네, 그거는 제가 빨리 속력을 내서 갈수록 최대한 현지의 현실 그거를 빨리 전해드려야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의무감 같은 거죠. 그렇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나는 뭐 드라마에서나 듣는 얘기잖아. 진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또 부동산이나 뭐 차 좋은 차 가져봐야 소용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수도 키이우 주변에 아파트 하나가 공격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맞았어요. 네.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 신축 아파트인데 그 입주민 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다고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5년간 남편하고 그 아파트 하나 장만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겨우 장만해서 1년 살아보고 거기가 폭격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거를 즐기던가 그 돈을 가지고 여행도 가고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아파트에 꿈과 희망을 거시는 서민들도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 부질없는 네. 거야 정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죽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피난민들의 안전을 사실은 보장해주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피난을 하고 탈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어요? 일단 지금 기차가 다녀요. 우리 6.25 때도 피난열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난열차가 다른 나라로 다녀요. 그래서 그 피난열차를 탈 수 있는 데까지만 오면 그래도 열차 철도는 많이 보장을 받는데 계속 실어 나르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러시아가 폭격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아니요. 기차역 한 군데를 또 폭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네바 협약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거기가 군사시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기차역이고 사람들 다 그 여행 가방 끌고 다니는 그런 곳인데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이 막 철로로 막 피난길 막 용로로 피난길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지금 이 국경에서 하고 있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예. 처음에는 바르샤바에서도 이제 막 시민들이 우리 집에 와 계세요 뭐 이렇게 했지만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2달이 다 되니까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피난민들도 뭐 이제 생계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의 시기라고 봐요 지금은. 그 얼마 전에 그 부차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수도 키이우에서 약간 북쪽으로 우르르 치면 일산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많이 신도시처럼 거기 많이 짓고 또 학군도 좀 좋다고 그래갖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거기 많이 갔어요. 그런 곳인데 지금 뭘로 유명하냐면 인종학살로 유명한 도시가 된 거예요.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방치된 시신들 즉결 처형한 그런 건데 이게 전쟁 범죄거든요. 저는 이제 폴란드에 있고 저희 취재팀이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계속 비디오 폰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전쟁 동안에 방공호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근데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를 해결하고 있어봐요. 냄새 나고 사람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자꾸 더러운 물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변호사였거든요. 의약품하고 물을 하고 식량을 구하러 가겠다고 아들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베개가 있었대요. 그 하얀색 천 그거를 뜯어가지고 깃발을 자전거에 꽂고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백기를 들은 거고. 아버지 자전거 자기 자전거 이렇게 타고 쭉 가는데
러시아군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순간에 총알을 2발을 쏴서 아버지 심장에 맞는 걸 봤다고. 그래서 이제 쓰러졌고 그 러시아군이 와서 아버지 머리에다가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걸 보고 자기한테도 와서 총을 쐈는데 얘가 큰 후드티를 입고 있었대요. 그래 글로 총알이 나갔는데 죽은 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군이 떠나는 걸 보고 반대편으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엄마 가지 마라. 아빠 죽었는데 이제 엄마까지 죽으면 난 어떡하냐. 엄마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자기가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군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거기서 막 울면서 사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시신이 되면 더 무겁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이 엄마가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들쳐업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꽃밭에 묻었다고. 제가 이제 인터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잘하니? 그랬더니 아버지 죽음을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말 잘하면 믿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지. 정말 어떤 의미로든 전쟁이라는 건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고 슬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조금 분위기를 바꿀게요. 네, 좀 뭐 이렇게 바꿔서 피디님. 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10,000원 돈이 있나? 제가 하는 일이 약간 성직자 같은 일인 거예요. 물론이죠. 그게 없으면은 못 하시죠. 네. 방송을 하면 제작비가 조금은 나오고. 그거 아주 뻔한 건데 그거는 네. 뭐. 다 아시네요.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언론사의 알바 이런 거 하면 돈 조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정말 봉사라는 게 얼마나 광범해요. 근데요, 사장님, 저는 의무 때문에 하는 거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예요. 그거 왜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사실 저 원칙하고 제가 그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이상 잘하려고는 안 해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사실은 이 정도 능력 있고 하시면 방송사에서 조금 좋은 월급 받으시고 좋은 지원 받아서 더 크고 좀 더 좋은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셔도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제의는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제의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싶었고, 왜냐면 현장에서 위험한 일에 대해서 한국에서 결정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길 바랬고, 또 하나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안일하게 있다 보면 저의 이렇게 약간 야생성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의 가장 키포인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 호기심에 대한. 킬리만자로의 표본이. 제 마음대로 취재하고 싶거든요. 기간이 얼마가 걸리던 돈이 얼마가 들던 내가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거를 하시는 거야. 그 단어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저널리스트시다. 그죠. 원칙만 하고 딱 기본만 해요, 저는. 그 이상은 잘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분쟁 지역 많이 다니셨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른 쪽 혹시 해보고 싶은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올해 53이거든요. 환갑 때까지만 종군 취재를 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게 알 권리 서비스를 최대한 했다. 저는 이게 제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재산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뭐 책도 좀 쓰고 싶고 앞으로 7년 동안 좀 전쟁이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바빴으면 좋겠어요. 제가. 반가웠어요. 네. 고맙고요. 좋은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커피 드시고 싶으면 꼰대다방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 라떼 동네 사람들! 지금까지 이런 커피 맛은 없었다. 꼰대 할매의 80년 노하우를 담은 나 얘기하지 말라니까. 꼰대다방 구독, 좋아요. 손가락, 핸드폰 든다. 구독, 좋아요 누른다. 1초면 끝나잖아요. 지인한테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